자, 에너지 관리를 적용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요. 오늘 대표적으로 해외 사례로서 슈나더 일렉트릭 본사, 프랑스 파리에 설치되어 있는 슈나더 일렉트릭 본사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딩의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했을 때 전통적인 빌딩과 에너지 효율 솔루션을 적용한 빌딩의 에너지 사용량 비교표입니다. 전통적인 빌딩 대비 에너지 효율을 적용한 빌딩은 평균 3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장표는 슈나더 일렉트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표입니다. 2008년까지 슈나더 일렉트릭은 전통적인 일반적인 빌딩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제곱미터당 320kWh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2009년에 새로 신축한 빌딩에서 빌딩 관리 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 이 에너지 사용량은 2분의 1로 줄어드는 1년에 연간 제곱미터당 150kW의 에너지 사용량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 이 건물에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3,000개의 센서, 빌딩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170여 개의 전력미터를 사용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한 다음에 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종합 관리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다시 에너지 사용량을 2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최초 빌딩 대비 에너지 사용량은 4분의 1로 감소된 효과를 보았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2014년 연간 제곱미터당 74kWh의 에너지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슈나더 일렉트릭 본사는 2011년 6월에 발효한 IS 5001의 에너지 경영 시스템이죠. IS 5001 인증을 받은 세계 최초의 빌딩이 되었습니다. 또한 IS 5001 외에도 그 해당 분야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인증을 받은 건물로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연간 제곱미터당 74kWh의 에너지 사용량이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을 텐데요. 우리나라에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우리나라로 가져왔을 경우에 주거용 이외의 건물을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10단계로 나눠져 있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트리플 플러스 1등급에 해당되는 건물입니다. 세 번째, 정부정책 분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부정책 분야는 산업 부분과 건축물 부분, 에너지 신산업 부분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파리 협약이 있었죠. 유엔 기후변화 협약 COP21에서 파리 협약을 서로 맺었는데요. 이 파리 협약은 우리나라 국회의批准을 받아서 2016년 11월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를 2도씨 이내로 억제하자, 가능하면 1.5도씨 이내로 억제하도록 전 세계 190여 개국이 다 같이 노력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 협약 내용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각 분야의 정부 정책들이 발표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 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코 산업으로, 에스코 투자 사업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산업 부분의 정부 정책이라면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 경영 시스템 IS 5001에 대한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2000TO 이상의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에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ENMS, 에너지 경영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에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인프라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관리 소프트웨어, 통신망, 센서를 포함한 계측 장비를 구축을 했을 때 정부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측 인프라 구축은 기본적으로 계측기가 필수로 설치가 돼야 되고요. 또한 현장에서 이런 계측 인프라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과 함께 종합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같이 구축이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설치 현장 사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현장에 전력 계측기가 설치가 되고 스팀 같은 경우 또 유량기가 설치가 되고 PLC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제어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데이터의 수집, 분석한 내용을 가시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지원 사업을 에너지 경영 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빌딩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빌딩에서 사용되는 BEMS,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진단 의무 대상자가 BEMS를 도입할 경우에는 에너지 진단을 매 2회 면제를 해주고 있고요. 또 BEMS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정 부분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BEMS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공기관에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BEMS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에너지 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서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물 에너지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슈나더-일렉트릭 본사 사례에서 말씀드렸었던 연간 제곱미터당 에너지가 얼마나 사용되는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나라별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용 건축물 또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에서 10등급으로 나눠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슈나더-일렉트릭의 본사 건물 같은 경우 연간 제곱미터당 74kWh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최상위 등급 트리플 플러스 1등급에 해당이 되는 수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0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축물 분야의 정부 정책은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이후에 시행 예정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 2 플러스 1등급이면서 동시에 전체 건물에서 사용되는 총 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되는 에너지 사용 비율이 20% 이상인 건물, 또한 BEMS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죠. BEMS나 원격으로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이 건물 세 가지 기준을 맞췄을 경우에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 해서 100% 1등급부터 시작해서 20% 이상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정부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EMS 플러스 ESS의 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에너지 신산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추가가 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는 바로 피크 감축용, 즉 전력 사용량이 피크인 시점에서 비상발전기 또는 비상발전기와 별개로 ESS를 사용함으로써 피크를 감축시킬 수가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이 경우에는 ESS를 사용함으로써 피크를 감축하는 융합 시스템을 구축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는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 PMS와
또 전력을 변환시키는 PCS, 또 배터리를 관리하는 BMS, 이 세 가지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잘 연계가 되었을 경우에 공장과 빌딩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ESS, EMS 융합 시스템 우수 사례집을 옆에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융합 시스템 우수 사례집을 발간해서 이 분야에 적극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는 장표에서 디맨드 리스폰스, 수요 반응, 우리나라의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원 발전 설비란 것은 현장에서 전기가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발전 설비를 가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을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살펴본 것이 디맨드 리스폰스, 수요자원 거래시장이라는 것이죠. 즉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스스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 경우에 발전 설비를 많이 가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는 메가와트, 즉 절전소 개념의 발전 시장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 화석연료 발전 설비가 60%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적극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친환경 전원설비 정책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2014년 11월에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개설되었으며 최근 자료에 하면 2019년 6월 기준으로 4,355메가와트의 수요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수치는 원자력 발전소 4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발전량을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공개함으로써 화력발전소라든가 원자력발전소가 피크 시간에 가동되지 않아도 수요를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죠. 오른쪽 장표에서 보는 수요관리 사업자가 한국전력의 전력거래소와 실제 에너지 사용자의 중간에서 공장과 각 건물에서 모여진 우리가 얼마나 절전할 수 있다, 절전 사용량을 가지고 전력거래소에 등록함으로써 특정 시간에, 예를 들어서 여름철 오후 시간에 피크 시간, 겨울철 오전 또는 저녁 시간에 피크 시간에 발전 설비가 가동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수요자원 시장을 구성을 했다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점점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함께 발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신산업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 수요자원 거래 시장을 마지막으로 오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약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제공하는 슈나이더 아카데미 에너지 관리 교육에 참여해서 더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